자, 이번 시간에는 상용 로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안 쓰는 용어가 또 나왔어요. 자, 상용 로그를 우리가 한자로 쓰면 이렇게 써요. 상용, 항상 상자에다가 쓸 용자. 항상 쓴다, 자주 쓴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자주 쓴다라는 얘기가 나왔을까? 자, 상용 로그는 이렇게 표기를 해요. 로그를 표기할 때 미수와 진수를 이용해서 표시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미수가 10으로 표시되어지는 로그, 저것을 우리가 상용 로그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10이 밑으로 표시가 된 게 기본이니까 앞으로 우리는 10으로 표시가 되어지는 경우는 무조건 이렇게 10을 떼버리고 이렇게 쓸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저것을 상용 로그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쓰는 수의 체계, 수 체계가 10진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른바 10진수예요. 그래서 10을 사용하는 로그를 상용 로그라고 하는 겁니다. 만일에 2진법으로 표시가 되어지는 거다, 그러면 밑에 2가 쓰여지면 되는 거죠. 3진법이면 3, 5진법이면 5, 이렇게 표시가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10진법으로 표시가 되어져 있는 숫자에 대한 구조, 계산, 이런 것들을 해나갈 때 얘를 이용을 한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네요. 아,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n이라는 숫자가 10의 거듭제곱으로 표시가 되어지면 좀 간단하게 표시가 되겠구나. 그렇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숫자, 미수가 10이에요. 상용 로그입니다. 근데 진수가 1이에요. 이렇게 돼버리면 무조건 얘는 0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만일에 로그 10이면 어때요? 로그 10이다. 그러면 얘는 1이 되는 거죠. 10의 1제곱이니까. 그럼 로그 100이면 10의 제곱입니다. 그러니까 2가 되어지겠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숫자들이 10의 거듭제곱으로 표시가 되어지면 쓸 수 있는 거다.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숫자가 1부터 시작해서 표시가 되어지는 10의 n제곱, 자연수의 꼴로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만일에 이번에는 로그 0.1이다. 이럴 때는 어때요? 10분의 1이죠.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1제곱, 그래서 마이너스 1로 표기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 로그 0.01 같은 경우는 어때요? 100분의 1,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주게 돼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숫자가 10의 거듭제곱으로만 표시가 되어지게 되면 이게 간단하게 딱딱딱 떨어지는 형태로 정수의 꼴로 표시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뭐 이해고 말고도 없죠. 뭐 대단히 쉬운 거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게 문제가 되어져요. 예를 들어서 로그 815다. 이런 숫자. 이런 숫자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조금 전처럼 우리가 했던 대로 한다라고 치면 이거를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 일반적으로 하나의 숫자가 있을 때, 상용 로그에 관한은 하나의 숫자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숫자를 10의 거듭제곱으로 표기할 때는 이런 구조를 사용을 합니다. a라는 숫자 곱하기 10의 n제곱으로 표시를 합니다. 약속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저 a라는 값은 1 이상 10 미만의 숫자를 사용을 하고, 여기 있는 n은 정수로 표기를 합니다. 상용 로그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상용 로그의 진수가 되어질 숫자는 앞으로 반드시 이런 구조를 지키면서 얘기를 한다. 왜냐하면 1부터 10 사이에 있는 이 숫자, 이 숫자의 구조의 꼴로 표시가 되어져 있는 어떤 형태의 숫자면은 소수 단위 숫자라고 하더라도 몽땅 다 거듭제곱으로 표시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는 상용 로그표라는 것을 이용을 할 거예요. 자, 상용 로그표. 상용 로그표는 또 뭘까? 상용 로그표. 자,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숫자를 상용 로그를 이용해서 표시를 할 때는 반드시 이 범위 내에 있는 숫자에 대한 10의 거듭제곱의 꼴로 표시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상용 로그표는 수의 크기가 1.00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9.99까지의 숫자가 모두 다 총망라돼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값들이면 몽땅 다 표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빌려다가 쓰는 겁니다. 우리가 따로 이 계산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일에 로그 815의 값을 계산하려고 한다라고 치면 우리는 로그 8.15 곱하기 10의 제곱이라고 숫자를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요거는 2죠. 2에다가 플러스 진수의 곱이니까, 진수 속에서 곱이니까 밖에서는 합으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그 8.15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숫자를 1부터 10 사이에 있는 숫자로 바꾸니까 이렇게 되어지게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값만 알아내면 815에 대한 로그 값을, 상용 로그 값을 알아낼 수 있다. 그래서 수의 구조를 밝혀낼 수 있다. 또 어떻게 읽어나가느냐면 교과서나 문제집이나 어디든 우리가 뒤져보면 상용 로그표는 반드시 나와 있습니다. 수학을 공부하는 책들을 보면. 그래서 여기 가로줄에 보면 1.00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9.9까지 표시가 되어져 있고 여기에는 1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9까지 숫자가 표시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될 숫자가 8.15를 알아내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는 8.2를 찾아냅니다. 소수 첫 번째 단위 숫자까지. 그 다음 여기서는 소수 두 번째 자리를 찾아냅니다. 5라는 숫자. 그래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개의 줄이 행과 열이 만나는 지점을 살펴보니까 0.9112라고 나와요. 그렇게 되면 8.15라는 숫자의 상용 로그 값이 0.9112니까 얘는 2 더하기 0.9112, 2.9112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이런 식으로 요 숫자에 대한 구조가 요것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815에 대한 숫자의 구조가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알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로그 815가 2 더하기 0.911이다. 선생님이 2.9112라고 안 쓰는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고 그럼 로그 81.5는 어떻게 될까? 얘는 로그 8.15에다가 곱하기 10 이렇게 되어진 거죠. 곱하기 10. 그죠? 그래서 읽어보니까 얘는 1 더하기 로그 8.15니까 0.9112하고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럼 8.15는 뭐 우리가 확인한 거니까 볼 것도 없고 8.15는 0.9112. 그러면 0.815는 어떻게 될 거냐? 같은 방식으로. 조금 전에 이거 하듯이 똑같이 얘는 로그 8.15에다가 곱하기 10분의 1을 한 거예요. 0.1이 곱해진 거죠. 그죠? 이건 마이너스 2, 로그 값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0.9112 이렇게 써줍니다. 됐습니까? 로그 0.0815는 어떠냐? 그럼 얘는 로그 8.15에다가 곱하기 100분의 1이에요. 얘는. 그렇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2 더하기 0.9112 이런 식으로 써나간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거 이 위에 쪽에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쓰는 이런 과정을 쭉 보면서 뭔가 여러분들이 느끼는 게 있어야 돼요. 어떤 규칙성이라는 게 여기 지금 보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 우리 편하게 보기 위해서 요거다 다시 한번 쓸게요. 2 플러스 0.9112 그 다음에 여기는 0.9112 이렇게 나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구조를 한번 잘 보세요. 여기 지금 보니까 소수로 표시되어져 있는 숫자들이 다 똑같구나. 그렇죠? 정수 부분을 보니까 정수 부분은 숫자들이 변화하는데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변화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규칙성을 볼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요 숫자들과 요 숫자들의 규칙성을 한번 좀 여러분들이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자, 여기 지금 보니까 2예요. 815입니다. 1이에요. 81.5입니다. 0이에요. 8.15입니다. 마이너스 1입니다. 0.815. 마이너스 2예요. 0.815. 혹시 뭐 봤어요? 본 거 있습니까? 눈치 빠른 사람들은 벌써 보였을 거예요. 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정수 부분, 앞으로 우리는 정수 부분이라고 읽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소수 부분, 자, 소수 부분, 이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가지고서 얘를 통해서 이거에 대한 구조를 파악을 할 거예요. 지금 잘 보니까 정수 부분이 2인데 세 자릿수네요. 그쵸? 1이면 정수 부분이 두 자릿수, 0이면 정수 부분이 한 자릿수. 지금 잘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정수 부분의 값보다 자릿수가 하나씩 큽니다. 2면 세 자리, 1이면 두 자리, 0이면 한 자리. 그러면 여기가 10이면 여기는 11자리 정수 부분이 그렇게 읽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럼 또 한번 보세요. 음수일 때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 마이너스 1일 때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고 마이너스 2일 때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소수 첫 번째 자리 마이너스 2면 소수 두 번째 자리에서 0 아닌 숫자가 등장하는구나. 여기까지 찾아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수 부분이 나타내는 것은 이 수의 규모를 나타내는 겁니다. 규모, 수의 규모. 몇 자리 수냐? 소수 몇 번째 자리에서 최초로 0 아닌 숫자가 나타나느냐? 그래서 예전에는 이 정수 부분을 지표라고 읽었었어요. 수의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는 숫자다. 그래서 지표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수 부분은 뭐냐? 다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숫자의 배열이 어때요? 다 똑같죠. 그래서 여기는 수의 형태, 배열을 나타내는 수입니다. 요 숫자들이. 얘는 예전에 우리는 가수라고 읽었어요. 노래하는 가수가 아니라 대체적이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상 같은 걸 만든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그냥 막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니라 대충 편집을 합니다. 가편집이라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편집이 안 된 거는 아니죠. 그죠? 네, 그런 뜻입니다. 가수, 완전한 형태의 숫자는 아니지만 수의 꼴에 대한 예측이 가능한 숫자다. 이게.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상용 로그 값에 대한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봄으로써 이 숫자의 구조, 규모 파악하는 게 어렵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일반화 시킬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일반화를 시킬 거냐면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숫자의 구조를 잘 보니까 이렇게 표시가 되어질 때와 그러니까 정수 부분의 숫자가 정수 부분의 자릿수가 한 자리 이상이 되어질 때하고 정수 부분의 자릿수가 0이 되어질 때하고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눌 겁니다. 두 가지로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냐면 이 n의 값이 자, 첫 번째 이 n의 값이 1 이상일 때 1 이상일 때하고 두 번째 저 n의 값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진수가 무조건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여기 등호 붙으면 안 되죠. 여기 있는 이 등호는 여기 있으나 뭐 결과적으로는 마찬가지니까 이렇게 합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저 n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질 때 로그를 상용 로그를 취해주게 되면 로그 n은 이렇게 표시가 되어지겠죠. 얘는 로그 a 곱하기 10의 n제곱이에요. 그래서 얘는 요거 따로 띄워주면 요거는 n이 되는 거고 플러스 로그 a 이렇게 표시가 되어지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요 n 이거하고 비교한다 그랬습니다. 2면 세 자리, 1이면 두 자리, 0이면 한 자리. 어때요? 여기 나와 있는 숫자에 비해서 얘가 자릿수가 하나가 늘지요. 그래서 n이라는 숫자는 일단 간단하게 n이라는 숫자는 n 플러스 1 자릿수다. 요거보다 하나 커요. 자릿수의 규모가. 자, 그 다음 여기 나와 있는 요 숫자를 한번 유심히 좀 살펴보세요. 815라는 숫자를 10의 거듭제곱의 범위로 얘기를 하면 얘는 1000보다는 작습니다. 1000보다는 작고 100보다는 커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0이면 10의 세제곱이고 100이면 10의 제곱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815라는 숫자는 100보다는 크고 1000보다는 작다.
얘 요거보다 크고 요거보다 작다예요. 여기 좀 보세요. 2, 2, 3 이렇게 되어져 있네. 그렇게 되면 n이라는 숫자는 여기서 본다라고 치면 10의 n제곱보다는 크고 10의 n 플러스 1제곱보다는 작은 숫자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두 자리일 때도 여기서 두 자리일 때도 포함 여기 지금 100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2라는 숫자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등호를 이렇게 붙여줘요. 그렇게 되면 진수가 1 이상인 숫자에 대해서 지표가 n이면 그러니까 정수 부분이 n이면 이 숫자의 정수 부분의 자릿수는 n 플러스 1 자릿수다. 그리고 n이라는 숫자의 범위는 이 범위 안에 들어간다. 대충 숫자의 규모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상용로그를 이용을 하면 수의 규모, 그것이 속해 있는 그룹까지도 파악이 가능해지게 된다. 자, 같은 방식으로 n의 값이 0부터 1 사이에 있는 경우도 한번 파악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로그 n은 로그 a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n제곱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여기서 지금 n의 값을 양수일 대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렇게 표기를 해준다라고 치면 얘는 마이너스 n 플러스 로그 a라고 표시가 되어지게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여기가 마이너스가 나타나게 되면 그 숫자가 얼마냐에 따라서 그 자릿수에서 소수 단위 자릿수에서 최초로 0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n이라는 숫자는 소수 n번째 자리. 자, n번째 자리에서 최초로 0 아닌 숫자가 나타나는 겁니다. 마이너스 1이면 소수 첫 번째 자리에서 0 아닌 숫자가 나타나는 거고 마이너스 2면 소수 두 번째 자리에서 0 아닌 숫자가 나타나는 거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서도 구조를 또 한번 보세요. 0.82로면 1보다는 작은 숫자죠. 요게 1보다는 작은 숫자입니다. 1. 10의 거듭제곱의 범위를 읽어 나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얘는 0.1보다는 큰 숫자예요. 그죠? 1이면 10의 0제곱과 같은 거고 0.1이면 10의 마이너스 1제곱과 같은 거예요. 구조를 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10의 마이너스 1제곱과 10의 0제곱 사이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n이라는 숫자는 똑같이 아까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10의 마이너스 n제곱보다 크고 10의 마이너스 n 플러스 1제곱보다는 작은 숫자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등호가 여기서 이렇게 달라붙게 돼요. 자, 여기서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지표를 읽어나가는 범위에서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에 n 플러스 1 자릿수면 그대로 내려와서 n 플러스 1. 됐죠? 이 n이 그대로 내려오는 겁니다. 이렇게 내려와서 그거보다 하나 더 큰 범위. 여기도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 n이면 마이너스 n부터 시작을 해서 마이너스 n 플러스 1까지 하나가 더 늘어나요. 그대로 내려와서 하나씩 늘어난다. 그대로 내려와서 하나씩 늘어난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얘기했던 대로 아까 얘기를 하면서 이 숫자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이제 보니까 여기까지 와서 공부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왜 양의 값으로 표시가 되어져야 되는지 알겠죠? 왜일까요? 상용 로그표를 이용을 하게 되니까 상용 로그표에 나와 있는 값은 절대 음수가 나오지를 않아요. 반드시 양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양의 값으로만 나왔을 때 얘가 의미를 갖게 돼요. 만일의 경우에 내가 이 부분을 계산을 해가지고서 0.0008이라고 써였다. 얘를 만일에 마이너스 0.0008이라고 써놨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놓고서 이게 지표, 이게 가수 이렇게 읽어버리게 되면 가수가 0.0008이 되어져 버리게 돼요. 0.0008 마이너스 0.0008은 표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수는 반드시 양수여야 돼요. 여기 만들어진 요 가수는 반드시 0 이상인 숫자, 그리고 1보다 작은 숫자여야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일단 여기까지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하고 나면 이제 일반적인 수에 대한 규모나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우리 간단하게 오늘 공부한 내용을 통해 가지고서 예문을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상용 로그에 대한 개념을, 이론을 20분 가까이 강의를 했더니만 머릿속이 아주 복잡해지죠. 선생님도 고등학교 때 지표, 가수, 뭐 지금으로 치면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인데 너무 어렵게 수학 선생님이 설명을 해가지고서 수학을 포기할까? 그런 생각도 할 정도였었어요. 조금 까다로웠던 기억이 나는데 몇 개의 예문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렇지 않구나. 이거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구나. 이런 느낌이 올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상용 로그표를 활용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상용 로그표를 이용을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일단 로그 2라는 값, 이거는 여러분들이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0.3010이에요. 로그 3은 0.4771 많이 이용하는 거니까 그 두 개는 여러분들이 외워두는 게 좋은데, 자, 로그 2의 값이 0.3010이라고 할 때 문제 두 개 봅시다. 첫째, 2의 30제곱은 정수 부분이 몇 자릿수일까? 규모만 한번 좀 파악을 해봐라. 작은 숫자가 아닐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2분의 1에 20제곱이라는 수가 있는데 얘는 소수 몇 번째 자리에서 최초로 0 아닌 숫자가 만들어질까? 뭐 한글도 썼다가 영어도 썼다가 알아보면 되는 거죠. 자, 이런 두 문제를 한번 좀 일단 보도록 합시다. 예문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규모만 묻고 있으니까 상용 로그 취해야 되겠다. 첫 번째, 2의 30제곱에 대해서 상용 로그를 이렇게 취하면 얘는 30 곱하기 로그 2입니다. 자, 로그 2가 0.3010이니까 거기다 30배를 해주면 9.030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 앞서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상용 로그 값의 정수 부분에 의해서 이것의 정수 부분의 자릿수가 결정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2의 30제곱은 정수 부분이 9자리가 아니고 이거보다 하나 더 큰 거. 정수 부분이 10자릿수다. 요렇게 결론을 내려주면 된다. 됐습니까? 간단하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또 얘를 체크해 보자고요. 2분의 1의 20제곱에 대한 상용 로그를 취하면, 자, 이거는 2의 마이너스 1제곱이에요. 그러니까 2의 마이너스 20제곱. 그래서 마이너스 20 나오고 로그 2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자, 로그 2면 0.3010이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6.020 이렇게 되어줘야 되겠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기존의 상용 로그 값을 표기하는 규칙에 벗어났죠. 뭐가 벗어났나요? 지금 현재 살펴보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 음수예요. 이거 지금 음수입니다. 근데 상용 로그를 표시하는 소수 부분은 반드시 양수여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양수로 바꿔줘야 돼요. 어떻게 바꿔줍니까? 여기다 마이너스를 하나 붙여주고 2를 여기다 또 붙여주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7 플러스 0.98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얘하고 지금 같은 값이에요. 이렇게 줘야만 이 부분이 양수가 되어져서 상용 로그 값을 표시하는 규칙에 맞는 겁니다. 됐죠? 소수 부분은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자, 그럼 이제 읽어나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2분의 1의 20제곱은 소수 7번째 자리에서 최초로 0 아닌 숫자가 만들어지게 된다. 소수 7번째 자리에서 최초로 0 아닌 숫자가 만들어지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읽어나가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 예문은 규모만 묻고 있어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대충 몇 자릿수다. 소수 몇 번째 자리에서 0 아닌 숫자가 나타난다. 이런 정도인데 조금 더 현실에 가까운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거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1.1.06이라는 숫자를 줄게요. 자, 요 숫자에다가 10제곱을 하면 이거 얼마일까? 대충이라도 규모를 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그냥 계산기 두들기면 돼요. 공학용 계산기. 그럼 공학용 계산기 이용해가지고 시험을 본다?
문제를 푼다? 가당치 않죠. 우리나라 교육 체계에서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부터 우리는 상용 로그표를 아주 철저하게 이용할 겁니다. 얘를 철저하게 이용해 가지고 얘기를 꾸려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상용 로그표를 이용하려면 상용 로그 적용을 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상용 로그를 적용합니다. 1.06의 10제곱에 대해서 상용 로그는 얼마냐면 10 앞으로 빠져나오면 10하고 로그 1.06입니다. 상용 로그표의 이 값 나와 있죠? 그죠? 상용 로그표에서 이 값을 한번 뒤져보세요. 이 값을 뒤져보면 이 값이 대충이 아니라 0.0253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어디 한번 볼까요? 네, 맞습니다. 0.0253 이렇게 되어져요. 그러면 얘를 계산을 해주게 되면 얘는 0.253 이렇게 되어지는 거네요. 그러니까 1.06의 10제곱에 대한 상용 로그 값이 이거예요. 요거. 근데 우리는 얘가 얼마냐고 물어봤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에 대한 상용 로그 값이 이거라면 이러한 상용 로그 값을 가지고 있는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역으로 상용 로그표에서 찾아내는 겁니다. 자, 이때 0.253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상용 로그 값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역으로. 없지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그래서 상용 로그표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대충 0.2529가 대충 로그 얼마인가요? 1.79로 나타나 있네요. 대충 비슷한 값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요거보다 작은 값이니까 요거보다 조금 더 한 수치 큰 거 얼마인가요? 0.2553이라고 있네요. 253. 얘가 로그 1.80이에요. 상용 로그표를 보면은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우리는 지금 대충 얼마냐고 얘기를 했으니까 정확한 값은 뭐 계산할 필요 없고 대충 값을 생각을 하는데 0.253에 가까운 값은 얘보다는 얘가 더 가깝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로그 1.06의 10제곱은 얘보다는 작지만 대충 1.79 정도면 흡사한 값이다. 근접한 값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상용 로그표를 지금 우리가 거꾸로 역으로 읽어가지고 해나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이 부분 여러분들 연습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1.06의 10제곱은 대략 1.79 정도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공학용 계산기를 때려보면 거의 이 값에 가까운 값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상용 로그를 활용을 해가지고서 수의 규모라든가 실제 그 값을 계산하는 예문을 들어봤어요. 조금 이제 이해가 좀 되죠? 그러면 이제 제대로 이해가 됐으니까 한 번 더 상용 로그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더 하시면 정확하게 이해가 될 수 있겠죠.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